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일주 63일차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꽤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숏 포지션을 장마감 때 조금 더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이제 절반 정도 가지고 있는데 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든 하려고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고점에서 한 5.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10% 조정이긴 하지만 사실 10% 정확하게 내리는 일은 잘 없고 대충 5에서 10%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절반 청산하고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조금 더 느긋하게 이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경제지표 발표된 걸 보시면은 주식시장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GDP 성장률 보시면은 예상치보다 0.1% 높게 나왔고, 반면에 인플레 관련 지표는 이제 예상치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GDP 프라이스 인덱스는 0.1% 더 높게 나왔고요. 근데 고용 지표는 실업 청구 관련해서 또 예상치보다 더 나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다뤘던 그 아티클에서 부의 효과,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고용은 계속 안 좋고 실업 급여 신청은 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자산 시장 과열로 인한 그런 경기 과열 양상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랑 되게 부합하는 넘버들이 나왔어요.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좋고 물가는 예상보다 빨리 오르고 있고 근데 고용 지표는 계속 나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이제 연준이 좀 더 긴축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그냥 하루 요게 나온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았고, 오늘도 이제 연준 인사들 여러 명이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요 보스틱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 그래서 그 벤치마크를 그 고용이랑 인플레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다 통과했다, 그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적정하고 2023년에는 3번 이제 올리는 것을 본인은 생각한다, 그렇게 되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원래 이 보스틱이 그렇게 매파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되게 매파적이었고, 그 다음 오늘 파월 의장이 지금 연준이 되게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인플레와 고용 지표 사이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제 사실상 처음으로 되게 인플레가 문제된다, 그런 발언을 오늘 했는데 아직 완전 고용에는 되게 멀었는데 인플레이션은 타겟에서 훨씬 위에 있다, well above target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관련해서 되게 강하게 얘기한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최초로 연준이 인플레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뉘앙스가 처음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 외 연준 인사들 얘기를 좀 보면은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플레가 되게 아이파핑 한다, 눈을 튀어나오게 한다, 그 정도로 놀라운 인플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 상승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동시에 그 장기적인 어떤 인플레 기대치는 컨트롤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 발언도 하고, 딱히 에반스는 그렇게 결정적인 발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6개월이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그런 발언한 거 외에는 별로 특이할 만한 게 없었고, 그 외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에너지 회사들한테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공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그렇게 지시하면서 좀 계속 에너지는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호주에서 석탄 수입도 이제 제재를 하면서 본인 발등에 도끼 찍으면서 지금 되게 대규모 정전도 되고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특이할 만한 부분은 다른 상품들은 다 이제까지 추세로 계속하고 있는데 골드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골드는 실질 금리랑 역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처럼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은 주식시장이랑 보통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 되게 디커플링이 세게 나오면서, 그건 이제 오늘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 걱정을 되게 많이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 수치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상 명목금리 상승이랑 같이 딸려 올라가던 그런 실질 금리가 인플레 기대치 상승하면서 조금 꺾이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요새 테이퍼링이랑 그런 얘기 나오면서 명목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금리도 상승하면서 골드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올라가면서 실질금리 상승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뭐 break-even inflation rate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좀 센티먼트 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오늘의 화두는 페드 인사들의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들이었다. 뭐 그렇게 보고 그 외에 뭐 저기 셧다운은 피했죠. 근데 뭐 그런 부채 한도 문제는 사실상 저는 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되었어도 시장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그런 문제는 사실 그 부채 한도 연장 안 돼서 미국이 뭐 디폴트 하면은 전 세계적인 난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정치적인 알력이 있고 하더라도 그걸 반대하다가 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디폴트를 만든 장본인 그렇게 찍히고 싶은 의원은 없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뭐 셧다운 이슈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그 외에는 딱히 뭐 다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오늘 아니면 내일 하나 더 올릴 거라서 오늘 뭐 시황 얘기는 이렇게 짧게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